여러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직업군, 과연 어떤 직업군일까요? 의사? 변호사? 외교관? 아닙니다. 바로 통번역사들인데요. 통역사들은 애초에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그 후로 수년간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학습 과정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도 제가 통번역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만심은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에 처음 등록했던 그날 바로 산산조각나게 됐습니다. 이 무림의 고수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싶을 정도로 저 정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에 있는 게 너무 처음이어서 와,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난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달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런 통번역사들은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통번역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영어 학습 방법 중에서 독해 학습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번역사들이 하는 독해 학습 방법, 바로 시역입니다. 시역은 영어로는 sight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sight translation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곧바로 번역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번역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두고 이걸 도착 언어로 옮기기 위해서 번역사가 두고두고 계속 교정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문장을 뽑아내는 과정을 말하죠. 그런데 시역은 이거보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좀 더 즉각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독해 공부를 할 때 직독직해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직독직해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제가 그렇게 독해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비방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했으면 이해했지 제가 전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엄청나게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영어 실력이 이미 엄청 뛰어난 학생들도 한 교실에, 그리고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한 교실에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독직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극약 처방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부염 같은 거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 금방 낫죠. 그러나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썼을 때는 잠시 한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이 연고를 안 바르기 시작하면 증상이 재발되고 말죠. 직독직해가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데는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또는 공인영어 점수를 내는 데는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는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절대 아니다. 제가 조금 블런트하게 얘기를 해서 직독직해는 내 영어 실력의 발목을 잡는 암세포 같은 존재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 텍스트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n 2019, the debate around cancel culture reached a fever pitch, with critics arguing that it represents an unforgiving mob mentality that silences individuals for problematic behavio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직독직해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접근을 하게 되느냐? 매장 문화에 대한 토론이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단계에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집단 군중 심리라고요. 개인을 문제적 행위로 인해 묵살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제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거나 파편화하지 않죠. 근데 영어를 들을 때 파편화하는 게 디폴트 값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그 영어 정보를 제대로 처리했다, 우리 두뇌에서 이것이 제대로 프로세싱이 됐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언어를 파편화해서 처리하는 습관은 제대로 된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걸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듭니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시역 학습 방법인데요. 자, 시역을 한다는 건 이런 식인 거예요. 문장이 딱 보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해석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눈에 들어오는 단어 순서대로 그냥 문장을 빚어내는 거예요. 파편 조각이 아니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매장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극에 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매장 문화를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군중들이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로 사회적 문제 행위를 한 개인을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바로 매장 문화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아까처럼 이걸 쪼개서 파편으로 내가 처리를 하는 것과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쭉 눈에 들어오는 대로 문장 단위로 이걸 빚어내면서 해석을 하는 이런 접근 방법,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시험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파편화되지 않은 덩어리로 의미 단락이 이미 형성된 문장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어를 처리할 때 우리 뇌를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미가 각인되고 이해가 됩니다. 어렴풋한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조각조각 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텍스트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텍스트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효과로까지 이어지냐면 청해력 개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갑자기 독해랑 청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청해, 우리가 듣고 이해한다 라고 했을 때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딴짓을 하고 있다가도 누가 내 이름 이렇게 쓱 얘기하는 것 같으면 뭐지? 내 얘기하나? 내 욕하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의 청력은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해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달리 말하면 영어 정보를 나에게 전달을 해줬을 때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뼛속 깊이 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정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막 밀려 들어오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시험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한국형 독해 학습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독해 어떻게 배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뒤에서 초재면서 따라와요. 5분 남았습니다. 마킹하세요.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전력 질주만 강요받아 왔어요. 독해를 할 때 이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음미하고 나의 생각을 개진해보고 이런 학습을 시키지 않죠. 그냥 시작 한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내용의 요지만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요받아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온 방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달리기로 비유를 해본다면 전력 질주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달리기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나요? 만약에 들판에서 전력 질주 달리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 있는 나무나 새들이나 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관중의 얼굴, 나무, 새, 산, 이런 것들이 영어를 이루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독해 방법은 이런 요소들을 다 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접근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한 번도 제대로 내가 관중들 얼굴을 쳐다보거나 또는 나무에 뭐 열매가 어떻게 생겼고 잎사귀는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관중 얼굴 그려봐 이러면 못 그려요. 야, 나무가 어떻게 생겼니 그려봐.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법은 문제를 푸는 약간 기계와 같은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영어를 써봐라 이랬을 때 정말 쓸 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독해 학습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독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통역사들의 학습 방법, 시역을 적용한 독해 학습 방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관찰하는 독해 수업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해 수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걸 수 있어요. 지루해. 저도 학생 때 그랬습니다. 여러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독해 시간은 늘 지루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저 선생님이 말해주는 걸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루하고 그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학습자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시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사고 오류 그리고 영어 실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적어놨다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려요. 즉석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마 이런 독해 수업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소한 것도 넘어가지 않고 같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debate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나올 수 있느냐 물으면 과연 몇 분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텍스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학습을 해왔던 방식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debate라는 이 의미만 중요하지 여기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어를 대하는 태도다
제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도 짚어드리고 왜 around죠? around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를 통해서 약간 긴장감도 유지하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강좌하면서 너무 많이 지나쳐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독해 공부한다고 시사 잡지나 이런 것들 구독해놓고 막상 공부하려고 보면 한 문장 걸로 한 문장 모르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만뒀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갈증들 믿을 수 있는 강사인 제가 앞에서 이끌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고급 독해 수업에서 독해의 신세계를 발견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www.detoxenglishkorea.com에 오시거나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수업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뵐게요.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